자, 324페이지 경정등기를 봅니다. 전 시간에 이제 변경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드렸고, 자, 경정등기도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보면은요. 자, 변경과 경정의 차이는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자, 경정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바로 잡는 거죠. 자, 요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써놓고 책을 한번 봅니다. 등기사항에 대해서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차고 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빠진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빠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루를 이제 빠진 부분이라고 하는데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사항에 무엇이 돼야 된다? 일부여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면 그때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일부여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일치가 발생을 한 것이 신청의 착오냐 아니면은 등기관의 과실이냐 묻지 않겠다라는 거야. 신청 착오, 등기관의 과실인지 신청 착오인지는 묻지 않고 그것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데, 다섯 번째, 언제 바로잡아야 되냐면은 이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등기가 된 상태죠. 일단 등기가 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따라서 시정을 하는 것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정을 했을 때 여섯 번째로는 경정을 했을 때는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동일성을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교재 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1번하고 2번 다 설명해드렸고요. 1번에 보시면 요 정의가 써져 있고, 의에 2번에 보시면 일부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부여야 한다. 만약에 전부면 말소 등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와 똑같아요. 다만 그것이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경정이고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는 무엇이다?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변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사항은 전 시간에 한 것처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가 있으면 이 변경 대신에 무엇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변경 대신에 경정으로만 바꿔라 이겁니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갑구와 을구는 크게 몇 가지로 본다? 두 개.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걸 뭐라 그래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죠. 그 명의인의 표시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요?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경정을 가져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지르의 증감, 그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이에요. 그럼 권리의 변경 등기 대신에 여기에 경정을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3번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기 때문에요.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냥 혼자 가서 그냥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의 경정에 관한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권리에 관한 경정 등기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일성을 그대로 경정을 한 후에는 그대로 동일성을 무엇을 해야 돼요?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 안 돼요. 권리의 주체를 무엇할 수 없다? 주체에 대한 경정할 수 없어요. 객체에 대해서도 경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무엇을 할 수 없다? 경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A 명의를 B 명의로 경정할 수 없고요. 법인을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경정할 수 없고요. 갑토지에 등기돼야 될 것을 을토지로 또 경정할 수 없고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런 내용이죠. 권리 자체의 경정 등기를 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하는 것은 수리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나머지 2번 등기 원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 절차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명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한 일을 간과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이 단독일 때는 단독, 공동일 때는 공동이죠. 등기 필증 등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한다 이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더 알아보기 경정 등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서 326페이지에 보시면 등기 명의인의 경정이 있죠. 명의인의 경정이라고 하는 것, 명의인의 표시가 바로 뭐예요? 명의인의 표시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후발적일 때는 변경이고 원시적일 때는 무엇이다? 경정입니다. 그래서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번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격의 동일성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법인을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경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동일성을 해하는 거 안 된다고 하죠. 그죠? 동일성을 해하는 거 안 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종전의 등기 명의인에 대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경정 등기의 가부 결국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A가 있었는데 A의 주소만 볼게요. 주소가 화곡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미 등기가 A에서 B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주소가 화곡동인데 원칙은 신월동인데 화곡동으로 된 거예요. 원칙은 신월동인데 화곡동으로 등기된 거란 말이야. 근데 등기는 이미 넘어가 버렸죠. 종전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경정이 요 정도만 보시고요. 자, 등기관에 등기관에 과실이 있었죠? 자, 등기관에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등기관에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등기관에 과실이 있으면 직권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관에 만약에 등기관에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경정을 합니다. 자, 직권으로 경정을 할 때는요. 만약에 과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이해관계인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합니다.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직권으로 경정을 하게 되면 권리자 의무자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직권으로 경정을 하게 되면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게,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한 것을 직권으로 경정을 했다면 그 사실을 누구에도 채권자에게 이것을 무엇하도록 되냐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이다. 권리자 의무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 1인만 통제하면 돼요.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중에 몇 명에게만 1인에게만 무엇을 하면 된다? 통제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원 다 통제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전원 다 통제해라 이렇게 나왔. 자, 그래서 327페이지 직권 경정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써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관계 있을 때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한 명에게만 통제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표시에 관한 등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장. 제5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에 첫 번째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 부분. 첫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여기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권리의 변경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교재 순서대로 권리의 변경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사항에 특칙해 가지고요. 이 권리의 등기는 갑구하고 울구야 하는 거죠. 권리의 등기는 갑구하고 울구야 하는 거니까 그 등기 사항이라고 써져 있잖아. 등기 사항이 바로 뭐를 나타내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권리자 및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먼저 권리의 변경 등기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권리자에서 하나 체크할 게 있네요. 디귿에 권리자가 몇 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일 때는 그 권리자별 무엇을 기록한다? 지분을 기록하고 합의의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의의 뜻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언급이 되고요. 그러면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언제 하느냐 이거죠. 언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전세금의 증감, 그죠? 그 다음에 이율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등등 이럴 때 하는 것이 권리의 변경 등기야. 그럼 보시면 전세금을 증액하고 감액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실행의 등기 실행.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이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실행할 때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해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 그자의 무엇을 첨부하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가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갑니다. 이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의 등기사항을 무엇을 한다? 종전의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말소 표시를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요거예요. 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까 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예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금 얼마? 1억.
이때 전세금을 얼마로 증액을 한다? 2억으로 증액을 해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등기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기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기등기가 훨씬 더 좋죠. 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없으니까 1 얼마 1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하는데 전세금 얼마로? 2억으로 바꾸고 얘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부기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종전 것을 무엇을 한다? 말소 표시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 그 다음에 밑에다 쓸게요. 여기 2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채권액 1억 이렇게 있어요. 얘가 만약에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요.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그럼 얘가 손해를 보죠. 이해관계인이란 말이야. 얘가 승낙서 써주면 1-1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1-1로. 근데 만약에 얘가 저당권자인 B가 승낙서 써주지 않으면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 얼마로? 2억으로 하되 이거를 말소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부하실 때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말소 표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콕콕콕도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요거 나오죠. 등기 명의인의 무엇?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무엇하자? 변경.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333페이지 맨 밑에 2번. 얘는 명의인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어요. 얘는 뭐가 없다? 뭐 몇 월 이내 해야 된다, 며칠 이내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이것을 선행을 해야만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은 후속 등기를 선행을 해야만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명의인의 표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행하지 않고 후속 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후속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무엇한다는 소리예요? 등기관 일을 무엇을 한다? 각하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인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명의인의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면 여전히 어디로 등기부상에는 어디로? 화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를 신청을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렇게 밀어내. 먼저 주소부터 먼저 바꾸고 오세요라고 밀어냅니다. 333 하단미 그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명의인의 표시가 바로 뭐예요? 명의인의 표시란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 이름 개명합니다. 혼자 가서 하면 되겠죠. 주소가 바뀝니다. 혼자 가서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무슨 신청이다? 얘는 단독 신청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거예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무엇이 되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요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소 증명 정보 기억나시나요? 원래 주소 증명 정보는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권리자가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누구도 제출하는 것이다? 등기 의무자도 제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도인 A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주소가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곡동인 상태에서 이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자의 뭐를 제출해요? 주소증명.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보시면 이걸 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주소의 변경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는 신청의 의무는 없지만 얘를 선행하지 않으면 후속 등기가 안 돼요. 따라서 등기관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직권 등기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과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니까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기타 몇 개 볼게요. 이 사람의 명의인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에서 강원도 원통으로 현재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렇게 됐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됐어? 주소가 지금 여러 차례 변경이 됐죠. 여러 차례 주소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중간 거는 무엇하고 중간에 어떠한 주소 변경은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만 무엇하면 돼요? 최종 주소지로만 변경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무엇할 수 있냐면은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따라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다? 변경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갑니다. 세 가지예요. 가등기를 말소할 때, 멸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소유권과 좀 무관한 거죠. 가등기 말소, 멸실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들을 생략하고 바로 이런 등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갑니다. 언제나 부기 등기로 가고요. 변경 등기니까 종전의 등기 사항은 말소 표시를 합니다. 자,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등기 사항은 다 말소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거 빼고.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부 다 무엇을 한다?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입니다. 부기등기로 한다라고 써 있죠. 말소 표시한다라고 써 있고 334페이지에 중간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교재 보시면 335페이지부터 말소 등기가 33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역시 앞에서 다 공부하고 온 내용들이에요. 자, 말소 등기 봅니다. 자,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소 등기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그 권리를 무엇하는 거야? 그 권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말소하는 것이 바로 말소 등기예요. 근데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가 되는데 이것이 원인 자체가 원시적 불일치이던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이던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일치는 뭘까요? 원시적 불일치는 등기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된 거고요.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 저당권의 경우는 채무를 변제했다라든지 뭐 지상권 같은 경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어때야 돼요? 전부여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무엇이 되면 이것이 일부가 되면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경정 등기를 하는 거고 후발적 불일치인 경우에는 어떠한 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말소 등기에 보시면은 전부가 부적법하게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이해관계인 그 부분 중요합니다. 자, 말소 등기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누가 존재하냐면은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말소 등기할 수 없습니다. 즉 말소 등기에서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될 것이 그 말소 등기의 무엇이다? 요건입니다. 말소 등기의 무엇이다? 요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도대체 누구냐? 당연히 이해관계인은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은요 죽는 놈이에요.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즉 볼게요. 이해관계인을 여러분들은 요 이해관계인을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고요. 2번에 저당권 설정 B가 이렇게 있다로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것을 말소할 때 1번 전세권 등기를 무엇할 때 1번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때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는 아니죠. 순위가 승진되니까. 마찬가지로 2번 저당권 말소 등기 이거에 말소 등기 할 때 2번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선순위 1번 전세권자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2번이 죽는데 1번이 왜 손해를 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1-1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C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는 B가 되는 거고.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자체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것을 말소 등기를 합니다. A와 B가 즉 전세권자 설정자라고 가정을 하면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등기로 된 거죠. 그럼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도 죽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이 C를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C를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해관계인에 뭐가 들어와야만?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하게 된다? 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등기 말소가 안 돼요. 왜?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C에 저당권자인 C에 승낙서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죽는 겁니다. 무슨 말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엇으로 한다?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이 되고요. 다 주었죠. 지웠기 때문에 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말소 종전의 권리는 말소된 권리는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뭐 핵심 콕콕에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해가지고 보면은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소 등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권리를 말소하려고 보는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제3자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말소하려고 보니까 지상권자라든지 저당권자들이 있어. 가처분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죽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소 등기는요.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어요. 단독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 신청할 때 직권 등기할 때 촉탁 등기할 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36페이지에 보면 단독 신청의 특례 있죠. 요거 한번 쭉 써볼까요? 단독 신청의 특례 해가지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한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러면 그 보존 등기 말소 누가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을 하는 거야?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그럼 그 보존 등기 말소는 누가 한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얘는 누가 하는 거야?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당연히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할 때는 단독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이 전세권을 말소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이죠. 자, 말소 등기 둘이 가서 A와 B가 둘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의무자가 협력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B가 판결을 받아가 단독으로 말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말소가 되면 저당권 죽죠. 저당권자 C는 뭐가 된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즉, 이 판결의 효력은 C한테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데 누가 존재하게 되면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이해관계인에게는 끼치지 않아요. 따라서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제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거 기억나시나요? 가등기 말소. 이 가등기 말소는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에 뭐를 첨부하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들어오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그 누구도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복습이에요.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했을 때. 즉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놨죠.
1번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 수목 소유. 수목은 기본적으로 몇 년이에요? 30년이 최단 기간이죠. 근데 20년이 남은 상태에서 얘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러한 지상권에 등기를 할 때 1- 얼마? 1 요걸 해놓은 겁니다. 이 1-1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는 무엇한다?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약정의 등기를 딱 맺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기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얘가 사망하게 되면 1-1 해가지고 상속돼 버려요. 지상권 이전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얘가 사망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가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지고 이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말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죠? 또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단독이 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얘하고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전세권 뭐. 근데 의무자가 뭐가 됐어요? 행불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말소 등기 하는데 이 등기 의무자가 무엇이 됐었다?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 행불돼버린 겁니다. 소재불명이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이때는 의무자가 행방불명 됐을 때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 한다? 채권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2번에 가지고 소유권 이전 A가 있었는데요. 갑고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3번에 가처분의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3번에 가처분의 등기가 격려됐고 가처분 채권자는 B입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 무엇할 수 있다?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렇게 4번에 가지고 소유권 무엇이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요. 승소를 해가지고 자신 앞으로의 무엇을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이 등기가 이 가처분 채권자의 어떤 권리를 무엇하면 침해하면 권리를 침해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요 등기의 무엇 말소 등기를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해요. 전부 다 단독 신청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단독 신청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직권 등기가 있죠. 직권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신청 정보 보시면 촉탁 말소도 한번 보시고요.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에 보시면 뭐 당연히 기록사항 이외에 말소할 등기를 기록할 것이고 이해관계인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고요. 말소 등기 실행 한번 봅니다. 언제나 무엇이다? 주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권리의 등기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말소 회복 등기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소 회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것은 자기가 가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면 회복 등기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등기는 허용이 안 돼요. 말소 등기는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말소 등기는 허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2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이 무엇이 됐어요?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야. 그랬을 때는 3번 해가지고 2번에 말소를 하게 되면 얘가 지워지고 얘가 다시 살아남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소가 됐다. 말소가 되면 부적법하게 되면은 3번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1번에 전세권 등기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소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인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시점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교재에 파란색 진하게 나와 있죠.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이냐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권리 취득시를 기준으로 한다. X.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X. 반드시 뭐야?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뭐냐면 회복 등기와 양립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이 돼야만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회복 등기와 양립 가능하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립은 가능한데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양립이 안 되는 경우죠. 양립이 안 되는 경우도 결론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양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회복을 무엇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뭐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볼게요. 이해관계인인지 이해관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제 보자고요. 자, 1번의 저당권 설정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되게 말소 등기하고 좀 달라요. 저당권 설정 A. 2번 1번의 저당권 말소
그럼 얘가 죽었죠. 3번 저당권 설정 B. 여기까지 지금 온 상태, 등기 자체가.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 A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알게 된 거죠. 회복 등기 해야죠. 자, 회복 등기 효력이 뭘까요? 회복 등기는요, 얘가 1번,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회복도 종전 순위를 가져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보세요. 4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을 무엇을 한다? 회복을 해요. 그럼 회복이 되면 얘는 지금 이 B는 얘가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했죠. 근데 결국은 얘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서 회복이 몇 번이 돼요? 1번으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번에 저당권 설정 다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얘는 아무도 없었지만 결국은 위에 한 명이 나타나지는 꼴이 되니까 손해를 보겠죠. 얘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 그 다음 또 하나. 1번에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A, 2번에 저당권 설정 B, 3번에 1번에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얘가 죽었죠. 이렇게. 좋죠? 왜? 아무도 없어지니. 한 명이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근데 얘가 부적법하게 말소돼서 4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을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다시 1번을 써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죽어서 좋았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났죠. 좋다 말죠. 이해관계. 핵심은 뭐냐면 선순위 저당권을 회복할 때는 이것이 말소가 되고 권리를 취득하든 권리를 취득하고 말소가 되든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손해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는 후순위권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뭐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A. 2번에 1번에 전세권 말소. 죽었어요. 3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B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A가 보니까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죠. 근데 얘는 회복 등기 양립이 돼야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먼저 죽여요. 죽고 나서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회복 등기 시점을 보세요. 회복 등기 시점에 이미 얘는 어때? 말소되고 없죠. 왜?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회복 등기 시점에서는 이미 얘는 죽고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4번 해가지고 먼저 3번에 무엇을 3번에 전세권을 무엇한다?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회복 등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회복 등기 시점에 이미 얘는 어때? 죽고 없죠. 따라서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 뭐냐면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그자는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 중요하고요. 시험에 15회 때 나왔던 문제고 요 부분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왜 이해관계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회복 등기 시점에는 결국 얘네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 후순위권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전부를 회복할 때는 우리가 그 주등기 형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행 여기까지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회복 등기는 이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그 사람하고 합니다.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한다? 회복 등기는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사람은 누구냐? 말소 당시 소유자. 그때 그 사람은 말소 당시에 누구를 얘기한다?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말소 당시에 소유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B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나서 C 앞으로 무엇이 됐다? 소유권이 무엇이 됐어요?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해야 돼?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할 때 누구랑 한다? A를 의무자로 하고 저당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왜? 말소 당시의 소유자 누구? A란 말이죠. 회복 등기 누구랑 하는 것이다? 말소 당시에 소유자랑 하는 것이다. 얘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자체가 공동일 때는 공동으로 회복하고 공동신청도 있고 단독도 있고 직권도 있고 촉탁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공동으로 등기를 한 것이 불법으로 맞소가 되면 공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회복하는 거고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불법으로 맞소되면 단독으로 회복됩니다. 즉 상속등기는 단독이죠. 근데 불법으로 맞소가 됐어. 단독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 직권에 의한 등기가 불법으로 맞소가 되면 회복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촉탁에 의한 등기가 불법으로 맞소되면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줄 회복 등기의 효력은 무엇이다? 종전 등기의 효력을 종전 순위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권리의 등기입니다. 권리의 등기 중에 이제 일부의 어떤 권리 등기 특징들을 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은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 5개의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제2절부터는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다음에 가등기, 집합건물, 가처분 이런 순서대로 나머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